Trump, I don't believe that people who disagree with me are the enemy. He wants to put them in jail. He's Hitler. He's Hitler. You ever hear? She talks about unity and then she calls me Hitler. To turn the page on a decade of Donald Trump trying to keep us divided and afraid of each other. You're the worst vice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Kamala, you're fired. Get out. Get out. You're fired. A tactic. It is meant to distract from the fact that we have and support free and fair elections in our country. They just announced a fake poll. Hey, think of it. Right before the election that I'm 3 points down. I'm not down in Iowa. 반전의 반전입니다. 뭐 본투표 하루 남았는데 뭐가 엎치락뒤치락 계속 가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7개 가운데 4곳에서 우세. 해리스 민주당 후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얘기 같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미국 대선 경쟁 상황을 얘기해 보겠는데요. 미국 본투표일이 5일이죠. 근데 우리하고 시차가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또 같은 나라지만 시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 차례대로 가는데 내일 오후 2시부터 해서 시간을 보면 6일 날 오후쯤에 끝나게 돼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전 세계가 이게 과연 누가 되느냐 이거에 촉각을 세우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예요. 근데 우선요. 사전투표, 우리처럼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집계가 나오는 거 보니까 7,4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로 따져보면은 뭐 한 2번째 정도로 많은 거다라고 하는데 자, 엄청나게 많이 한 이 사전투표.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지금? 글쎄, 뭐 그것도 결국 여론조사에 좀 의지를 해볼 수가 없는데 사전투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해리스 쪽이 한 60%, 트럼프 쪽이 한 40%가 나오는 것 같아요. 6대4 정도 6대4. 그러니까 어느 데는 뭐 67대 33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들이 전통적으로 사전투표 비율이 높습니다. 그 원래. 6대4가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 과거 사례를 보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많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67대 33까지 이렇게 벌어졌다면 이거는 선거에 또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대선에 총유권자에서 이겨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거하고 또 다르게 나와요. 완전히 또 다르게 나오니까 그런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많은 부분은 전통도 그렇고 최근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은 해리스한테 조금 더 많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짐작입니다. 이거 짐작. 모릅니다. 지금요. 또 일각에서는 이 공화당 지지자도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꽤 많이 사전투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까지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짐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난주 한 열흘 전만 해도 트럼프 후보가 많이 또 이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해리스 후보가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견제와 균형 심리가 뭐 미국 유권자들한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반에 이 해리스가 극적으로 이 바이든의 후보 지위를 이제 계승을 하고 올라서니까 그때 분위기는 다들 해리스가 훨씬 더 그때 또 해리스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해리스가 그 이후에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열심히 했고 무슨 자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더 확실한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나왔죠. 그런데 트럼프의 얘기를 또 한참 듣고 있으면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거를 반복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없고 막말만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에서도 막 그렇게 상대방 공격하는 데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그러면 해리스를 한번 보자라는 시각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왔다 갔다 이게 이런 약간의 겁니까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결국 6, 7개의 경합주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경합주 분석한 여론조사 저희가 좀 준비한 거 그거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우선 2장으로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7개 경합주에 여기 보면 뭐 네바다, 뭐 위스콘, 조지아인데 이런 경합주인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 요 4곳은 해리스 후보가 숫자가 높게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요. 일단 4곳은 높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3곳이 남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애리조나 이쪽은 또 트럼프가 높게 나와요. 네. 그리고 다른 2곳은 같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략 4대 1 그리고 무승부 지역이 2 정도 나오거든요. 이 사실상 미국 대선은 이 7개 경합주가 거의 결정을 할 거다 하는데 이 경합주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데는 그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로 보면 뭐 미국의 선거인단이 538명인데 그러면은 270표를 얻어야 되는데 270을 넘어가야 되는 270을 겁니다. 넘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게 누가 돼도 270대 268 구도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빙인데 결국은 그 펜실베니아가 19개 선거인단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거기가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19명. 뭐 사실 나머지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도 16명인데요. 어쨌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면 226명을 원래 226명에다가 저걸 확보해서 270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를 이겨야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219명의 저걸 더해서 27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동하실 게 226과 219는 뭐냐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원래 민주당, 있는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들이죠. 원래 있는 거.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조금 더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경합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7개를 어느 정도씩 가져가느냐. 근데 이게 사실 통계학적으로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저 통계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통계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합주 여론조사는 어쨌든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많은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누가 당선 확률이 높으냐 그러면 여전히 트럼프가 높다라는 게 물론 격차는 줄어들지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그 미국의 예측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박빙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데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이 유럽이나 이런 쪽. 또 약간 다른 기준으로 또 보겠죠. 기준이 조금 이제 조사한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개 속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과연 불복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공언하고 있잖아요. 나오는데 이거 승부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의사당 점거 사건이나 이런 것도 봤고 미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00만의 사전투표 개표는 또 한참 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적어도 일주일 길면 13일 이후에나 합산이 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발표를 약간 수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초박빙 선거니까 이거는 마지막까지 진짜 한 표까지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경우의 수가 적지만 269대 269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게 합해서 530번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숫자니까요. 똑같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고려가 안 됐었는데 그렇게 나오면 원래 이제 대통령은 하원이 뽑고 하원에 가서 또 결정이 된다면서요? 그다음에 부통령은 상원에서 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초박빙이고 저는 이 대선이 잘 끝나도 상당한 후유증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나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좀 그러니까 최하로 가면 되면은 승복하지 못한다. 불복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이 승복을 하고 승자가 결정되더라도 지지자들의 극한 분열, 대립 네. 갈등, 또 과거와 같은 어떤 점거 사태 네. 이런 것까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미국이 뭐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예. 세계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지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미국 국내 문제를 저런 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왕 앞으로 그 이제 미국의 지위라든가 이런 거가 국제사회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초강국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미국 언론 중심으로 이제 이 막판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동안 좀 조용히 있었던 거, 특히 백인 여성 표심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인종 표보다는 인종 대결보다는 성별 대결 그리고 특히 백인 여성표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사일런트 해리스라고 그러죠. 예, 사일런트 해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거꾸로 일어난 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흑인 청년들이 또 그쪽으로 간 면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일런트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존의 선거와는 조금 다른 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종보다는 성별로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낙태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본인이 여성이니까 그런 그 어떤 새로운 개념의 여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필을 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보다는 성별로 갔고 사일런트 해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박빙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두 후보 다 모두 다 부동층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좀 당연히 그게 아니고 지지층을 결집하자. 그럼 더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요. 주장이 나오고 그런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뭐 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건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느냐. 이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소위 미국의 그 국내적 국제적 지위 이런 거와도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정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걸 지금 벌써부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관련 대선 관련 얘기 쭉 이어갔는데요. 요즘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에요. 러시아 파병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북한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지금 코앞에 있는 존재인데 최근에 북한이요 남북 연결도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아예.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걸 또 쌓아놨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연결 도로를 끌어놓고 앞에다가 11m 토성을 쌓았답니다. 아예 뭐 오도 가도 못하게. 그리고 그 앞에는요 구덩이를 최대 5m짜리 구덩이를 팠어요. 이게 뭐 해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차가 못 오게 아예 구덩이를 팠다는 건데 저런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요. 동해 뭐 폭파해놓고 그 도로 앞에다 저렇게 접경지잖아요 지금. 저런 일을 토성이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토성을 쌓은 겁니까 지금? 강준영 교수님. 이게 좀 최근에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은 저 도로를 폭파하고 그 북한 총참모부에서 이미 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장벽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남북을 차단하겠다라는 표현을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정말로 저렇게 토성을 쌓을 생각은 사실은 못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개의 국가론을 얘기했고 지금 이 대목에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계속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 대결 구도를 가지고 남한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남한하고 얘기를 하려면 남한 배후에 있는 미국을 자극을 해야 되고 결국 미국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ICBM도 화성 19형 그거는 뭐 거의
ICBM으로서는 완성됐다고 보여요. 스스로 그런 식의 네. 주장을 해놨어요. 실제로 86분이나 날랐고 예. 복각 발사를 했는데 미국 가는데 20분이면 마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80몇 분을 날랐다는 거는 일단 그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 남북한에는 저렇게 폭파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예. 각자의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 우리로서는 당장에 우리의 관심사였고요. 이제 무슨 토성을 쐈다니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된 영상 하나가 최근에 공개된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무슨 장갑차가 있죠. 근데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북한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장갑차가요. 그냥 갑니다. 뭡니까? 지금 장갑차에 타려는 듯 달려갔는데 그냥 갑니다. 그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장갑차가 오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일각에서는 러시아 장갑차인데 북한군을 버리고 좀 철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군도 약간 당한 것 같거든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거요. 이게 일본과 러시아군과 의사소통의 문제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이게? 그렇다고 봐야죠. 그 왜 그러냐면 우선 뭐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에서 같이 훈련을 해본 적도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뭐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면 현지 전장에서 만약에 예. 전투에 투입된 거라면 저런 행동들이 만약 러시아군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나 쟤 때문에 내 목숨 잃기 그냥 싫어. 간다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그 조율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예. 저거는 장기적으로 그 또 하나의 북한의 최대 악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뭡니까? 장갑차가 갔는데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당황해서 아니 이거 뭐지? 뭐 이게 멀리 찍은 거라서 입모양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당황, 우왕좌왕 뭐 이런 느낌 확실히 듭니다. 지금 저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요. 또 나오는데 지금 저런 모습이 또 공개가 저거는 됐습니다. 타려고 뛰어가는 거 같은데. 타려고 뛰어가는 게 그냥 예. 가버리잖아요. 그냥 지금요. 가고요. 예.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 관련된 거 지금 사실은 이 러시아 관계는 또 중국 얘기가 안 빠지는데 중국이 최근에 우리를 향해서 뭔가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비자입니다. 중국 갈 때 비자 꼭 필요하는데 11월 8일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에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답니다. 그러니까 15일 내 방문 때는 비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또 미국, 일본은 빠졌어요. 주로 유럽 국가고 우리가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배경이 이게 갑자기 보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대사관 쪽 관계자는 아니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 확대한 겁니다. 뭐 외국인들 왕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설명인데 아니 이거 뭐 알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상당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비자는 원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면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중국은 그 전에 그 비자 면제, 상호 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불법 체류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그걸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비자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작년 말부터 중국이 이제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외국인의 중국 그 왕래 편의 예, 이런 것 때문에 풀고 우리가 지금 30번째 국가예요. 오. 30번째 국가인데 원래 브리핑을 그 외교부 대변인이 할 때는 8개 나라만 있었답니다. 근데 그 브리핑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주는데 보니까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더 급박하게 결정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정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현실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어떤 합니다. 겁니까? 우선 가장 직접적인 거는 아시다시피 그 전전날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신방첩법에 의해서 구금이 되고 1년이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약간 또 그 중국의 이런 법 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한국에서 형성이 되고 반중 정서 같은 게 또 있단 말이죠. 그 혐의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예, 예.
이 한국인이 중국의 기술을 한국 기업한테 넘기려고 그랬다. 반도체 기술자인데 예, 거꾸로 되면 또 모르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북러 밀착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속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고 네. 편하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으로서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결국 그게 장기화되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 대러시아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거의 감소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감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나친 러시아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모습, 뭔가 관계가 좀 이걸 있어야 좀 되는.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더 전체적으로는 외교적 차원에서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펙 11월 경주 회의가 있고 그 시 주석이 만약에 온다면 중국의 지도자가 오는데 지금 그동안 경색돼 있던 그 한중 관계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모두의 미국 선거 얘기했지만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대중 압박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정책만 발표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대중 정책을 발표할 때 한미는 동맹 관계고 특히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공급망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제적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뭐 엄청난 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근데 설명을 안 해요. 뭐 딱히 자세한 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외교 관련된 현상, 미국 대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